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피로가 더 쌓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몸이 무겁고 하루 종일 활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드는 날들이 많아지면 정말 괴로울 거예요. 나이 들면서 그런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 활력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께는 수분 섭취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물은 우리 몸의 기본적인 연료예요. 충분히 마시지 않으면 피로가 쌓이고 피부가 건조해지며 심지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러 해 동안 건강을 챙기는 걸 연구해오면서 알게 된 건데, 나이 들수록 몸이 물을 더 잘 보유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에서 70세 이상 분들을 위한 6가지 수분 섭취법을 함께 알아보기로 해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활력이 돌아오고 매일 더 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거예요. 자주 마시는 요령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해요. 이제 그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볼까요? 첫째로, 매일 아침부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의 물을 마시는 건 정말 간단한데, 이게 왜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봐요. 밤새도록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잃어요. 호흡을 하거나 땀을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면 그 손실된 수분을 바로 채워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5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따뜻한 물에 레몬 한 조각을 넣어서 마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냥 시도해보신 거였는데, 그러고 나서 하루 종일 에너지가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을 마시면 혈액이 순환되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몸 전체로 잘 전달되거든요. 이게 피로를 줄여주는 비밀 중 하나예요. 이 습관을 들이는 데는 몇 가지 실천 팁이 있어요. 먼저, 아침에 침대 옆에 물병을 미리 준비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잖아요. 물의 온도는 너무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해서 마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위가 약해질 수 있어서 차가운 물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또 물에 약간의 맛을 더해주면 더 쉽게 마실 수 있어요. 레몬처럼 새콤한 거나 허브티를 타서 마시는 방법도 추천해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냥 물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레몬을 넣으니 맛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이 됐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8잔 정도의 물을 목표로 하되 처음에는 4잔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려가는 게 좋아요. 이게 왜 70세 이상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까요? 나이 들면 신체가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그러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관절도 덜 아프게 되면서 일상생활이 더 수월해질 거예요. 예를 들어, 산책을 가실 때 물통을 들고 다니면서 한 모금씩 마시면 걸음이 더 가벼워질 수 있어요. 이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요. 이 첫 번째 방법을 실천하면서 느낄 수 있는 효과는 정말 크답니다. 몇 주만 해봐도 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덜 쌓이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로는 하루 종일 물을 자주 마실 수 있도록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니까요.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시는 대신 하루를 여러 번으로 나누어서 마시는 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아침 8시, 오전 10시, 점심 후 1시, 오후 3시, 저녁 6시, 그리고 잠자기 전에 한 번씩 마시는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소변량이 늘거나 신장이 약해질 수 있어서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면 몸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제가 아는 72세 되는 어르신 한 분 이 방법을 사용해서 큰 변화를 보셨어요. 그분은 처음에 물을 마시는 걸 잊어버리곤 하셨는데 시계를 보면서 알람을 설정하셨어요. 예를 들어 핸드폰 알람을 물 마실 시간이라고 설정해서 울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매번 그 소리가 나면 한 잔 마신다고요. 이 덕분에 하루의 물 섭취량이 2배로 늘었고 피부가 훨씬 좋아지셨대요. 물을 자주 마시면 신체가 탁신즈, 그러니까 몸속의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돼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면역력이 약해질 수 있으니 이게 더 중요해요. 실천 팁으로는 물컵을 항상 눈에 띄는 곳에 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 TV 앞이나 책상 위에요.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마실 기회가 많아지죠. 또 물의 양을 측정해서 기록하는 것도 좋아요. 작은 노트에 오늘 물 6잔 마심이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몸이 자연스럽게 물을 원하게 돼요. 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물을 자주 마시는 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건강의 기초예요. 이제 세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세 번째로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거예요. 물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음식으로도 수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요.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우리 몸에 흡수되면서 수분을 보충해줘요. 예를 들어 수박이나 오이, 토마토 같은 것들이 정말 수분이 많아요. 이걸 매일 식사에 포함시키면 물을 별도로 마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분을 채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78세 되는 할아버지 한 분을 만났을 때 그분은 매일 아침에 신선한 과일을 드시면서 수분을 챙기셨어요. 그분 말씀으로는 물을 마시는 게 귀찮을 때 과일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이 보충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사과나 오렌지를 먹으면 그 안에 80% 이상이 물이잖아요. 이게 몸에 흡수되면서 피로를 줄여주고 소화도 돕는 거예요. 70세 이상 분들은 소화가 느려질 수 있어서 이런 방법이 더 적합해요. 실천 팁으로는 매끼 식사에 하나 이상의 수분 리치 음식을 추가하는 거예요. 점심에 샐러드를 만들거나 저녁에 수프를 먹는 거죠. 수프는 특히 좋아요. 뜨거운 수프를 먹으면 수분과 함께 영양도 함께 들어가니까요. 예를 들어 채소 수프를 만들어서 매일 한 그릇 드세요. 이게 몸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돼요. 이 세 번째 방법을 통해 식사 자체가 더 재미있고
건강해질 거예요. 수분을 음식으로 채우면 물을 마시는 걸 부담스럽게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이 3가지 방법을 알아본 후 다음으로 더 흥미로운 방법들을 살펴보기로 해요. 여러분, 이 팁들을 실천해 보시면 정말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3번째 방법을 마친 후 더 흥미로운 방법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 하루를 나누어 물을 자주 마시는 팁, 그리고 수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이 3가지만으로도 몸에 활력이 돌아오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4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볼까요? 4번째 방법은 바로 건강한 아침 식사에 수분을 더하는 것이에요. 나이 들면서 아침 식사가 하루의 기반이 되는데 이 식사에 수분을 효과적으로 포함시키면 몸이 더 촉촉하고 활기차게 느껴질 거예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아침에 몸이 덜 유연해지고 소화가 느려질 수 있으니 이 방법이 딱 맞아요. 제가 여러 해 동안 건강을 연구하며 알게 된 건데 아침 식사를 통해 수분을 보충하면 피로가 줄고 면역력도 강화된다고 해요. 오늘도 함께 따라 해보세요. 이 팁을 실천하면 매일 아침이 더 밝아질 거예요. 4번째 방법, 건강한 아침 식사에 수분을 더하는 건 정말 간단해요. 먼저, 아침 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 수분이 많은 음식을 우선으로 골라보세요. 예를 들어, 요거트나 신선한 과일처럼 물기가 많은 음식을 넣으면 자연스럽게 수분을 섭취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74세 되는 어르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매일 아침에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와 바나나를 넣어서 드세요. 이 음식들이 80-90% 이상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을 별도로 마시지 않아도 몸이 촉촉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해 볼게요. 나이 들면 몸의 수분 유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부터 수분을 채우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도 더 맑아져요.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음식으로 수분을 더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이 방법의 실천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식사 준비를 미리 계획하세요. 예를 들어, 전날 저녁에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해두면 아침에 쉽게 섞을 수 있어요. 추천하는 메뉴는 수분 리치 스무디예요. 블렌더에 사과, 오이, 그리고 조금의 레몬 주스를 넣어서 갈아 마시면 맛도 좋고 수분도 한 번에 보충할 수 있어요. 이 스무디 한 잔에는 보통 200-300ml의 수분이 들어가요. 제가 한번 해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물 마시는 게 지루했는데 스무디로 바꾸니 재미있게 습관이 됐어요. 또 아침 식사에 수프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아요. 따뜻한 채소 수프를 한 그릇 먹으면 수분과 함께 비타민도 섭취할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위가 약해질 수 있으니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해서 먹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당근과 시금치를 넣은 수프를 만들어 드세요. 이게 소화를 돕고 피로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이 4번째 방법을 실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몇 주만 해봐도 아침에 몸이 가벼워지고 하루 종일 에너지가 유지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아침 식사가 영양 균형을 잡아주는데 중요하니 이 습관을 들이면 건강이 한층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스무디를 마시면서 TV를 보거나 창밖을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세요. 이 작은 루틴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분 부족으로 인한 피부 건조나 관절 통증을 완화해 줄 거예요. 제가 추천하는 건 아침 식사 후에 간단히 일기를 쓰면서 오늘 아침 수분 섭취, 스무디 한 잔이라고 적어보는 거예요. 이 기록이 습관을 강화해줘요. 여러분, 이 방법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정말 차이가 날 거예요. 이제 5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5번째 방법은 부드러운 산책 중 수분 보충이에요. 나이 들면서 운동이 중요하지만 강도가 세지 않게 부드럽게 하는 게 핵심이에요. 특히 산책을 하면서 수분을 의식적으로 마시면 몸의 활력이 회복되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돼요. 제가 여러 연구를 통해 알게 된 건데 70세 이상 분들은 일상적인 활동에서 수분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산책처럼 가벼운 활동 중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수예요. 예를 들어 아침이나 저녁에 10-20분 정도 산책을 하면서 물병을 들고 한 모금씩 마시면 몸이 상쾌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이 방법은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수분과 운동을 결합해서 더 큰 효과를 내는 거예요. 5번째 방법의 구체적인 실천 팁을 공유해 볼게요. 먼저, 산책 전에 물병을 준비하세요. 너무 무겁지 않은 500ml 정도의 작은 병을 사용하면 편해요. 산책 코스는 집 근처 공원이나 동네 길처럼 평평한 곳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1세 되는 어르신 한 분이 매일 저녁에 15분 산책을 하시면서 물을 마신다고 해요. 그분은 산책 중에 물 한 모금을 마시면 숨이 고르지고 다리가 덜 피곤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산책할 때 몸은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어요. 이걸 실시간으로 보충해주면 혈압이 안정되고 심장도 덜 부담을 느껴요. 나이 들면 관절이 약해지기 때문에 산책 속도를 천천히 유지하면서 매 5분마다 한 모금씩 마시는 게 좋아요. 더 자세히 말하자면 산책 전에 수분 상태를 체크하세요. 예를 들어 입이 마르거나 피부가 건조하면 물을 더 마셔야 해요. 실천 팁으로는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산책 시간을 기록하고 그 안에 물 마신 시간을 메모하세요. 이 앱이 알람을 울려주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돼요. 또 산책 후에 물 한 잔을 추가로 마시는 것도 추천해요. 예를 들어 집에 돌아와서 미지근한 물에 허브를 타서 마시면 몸의 수분 균형이 완벽하게 유지돼요. 제가 한번 실험해 본 적이 있는데 산책 중 수분을 챙기니 피로가 30% 정도 줄었어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세요. 이 방법으로 70세 이상 분들은 일상생활이 더 활기차게 변할 거예요. 산책이 끝난 후에 느낄 수 있는 건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특히 계절에 따라 수분 보충량을 조절하세요. 여름에는 더 자주,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마시는 거죠. 이 5번째 방법을 통해 여러분은 운동과 수분을 함께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제 6번째 방법으로 넘어가 봅시다. 6번째 방법은 수면 전 수분 루틴 만들기예요.
밤에 잘 자는 건 건강의 기본인데 이 루틴에 수분을 포함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피로가 적게 쌓여요. 나이 들면서 수면 패턴이 변하기 쉽고 밤에 수분 부족으로 깨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잠자리 전에 적당히 물을 마시는 습관이 중요하죠.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70세 이상 분들은 하루 중 후반에 수분을 보충하면 다음날의 활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 잠 1시간 전에 한 잔의 물을 마시면 몸이 밤새도록 촉촉하게 유지되고 아침에 더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6번째 방법의 실천 팁을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수면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세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2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나이 들면 소변이 자주 생길 수 있어서 과도한 수분 섭취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73세 되는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저녁에 카모마일 티를 마신다고 해요. 이 티는 수분을 보충하면서도 진정 효과가 있어서 수면질을 높여준대요. 실천 팁으로는 침실 옆에 작은 물병을 두세요. 그러면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마실 수 있어요. 또 물의 맛을 더해주면 더 좋겠죠. 레몬이나 꿀을 약간 넣어서 마시면 입맛에 맞게 즐길 수 있어요. 이 루틴을 만들면 밤에 수분 부족으로 인한 근육 경직이나 피부 건조를 예방할 수 있어요. 이 6번째 방법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올까요? 매일 저녁에 이 루틴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몸이 더 활기차고 피로가 덜 쌓이는 걸 느낄 거예요.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수면이 건강의 핵심이니 이 습관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예를 들어 잠자리 전에 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의 평화도 가져다 줄 거예요. 이제 6가지 수분 섭취법을 모두 알아봤어요. 각 방법이 서로 연결되어서 매일 실천하면 활력이 돌아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 6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일상이 더 건강하고 즐거워지길 바래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가지 수분 섭취법을 통해 70세 이상 분들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 이야기한 방법들을 실천하다 보면 단순히 몸의 수분을 채우는 데 그치지 않고 일상의 질이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을 마시는 습관부터 시작해서 하루를 나누어 마시고 수분 리치 음식을 섭취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게 서로 연결되어서 몸의 균형을 유지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수분 섭취법을 일상의 루틴으로 고정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 팁을 공유하고 싶어요. 특히 나이 들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과 명상을 결합하면 수분 보충의 효과가 배가 되거든요. 이게 바로 제가 오늘의 마지막 포인트로 준비한 내용인데요. 이를 통해 여러분의 매일 아침이 더 밝고 건강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6가지 방법의 핵심을 잠시 떠올려 보자고요. 첫째로,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 습관은 몸의 기본 에너지를 충전해줍니다. 둘째로, 하루를 나누어 자주 마시는 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고, 셋째로 수분 리치 음식을 섭취하면 자연스럽게 보충할 수 있어요. 넷째로,
건강한 아침 식사에 수분을 더하는 건 하루의 기반을 튼튼히 하고, 다섯째로 부드러운 산책 중 수분 보충은 운동과 수분을 결합해서 피로를 줄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로 수면 전 수분 루틴은 다음날의 활력을 보장해요. 이 모든 걸 실천하면서 이제 추가로 감사와 명상을 수분 루틴에 더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건 제가 여러 건강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은 건데 70세 이상 분들은 감사하는 마음과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분 섭취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는 몸의 수분 손실을 가속화시키고 피로를 쌓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팁으로 감사와 명상을 매일 루틴에 포함시키는 걸 추천할게요. 이 추가 팁을 7번째 방법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 감사와 명상을 통한 수분 루틴 강화예요. 나이 들면서 하루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중요해지는데 이 시간을 수분 섭취와 연결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물 한 잔을 마시면서 감사한 점을 적어보는 거예요. 이게 왜 수분 섭취와 관련이 있을까요?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몸이 수분을 더 빨리 잃고 피로가 쌓이기 쉽거든요.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심리적 안정이 오면서 몸의 수분 유지 능력이 강화된다고 해요. 제가 아는 75세 되는 어르신 한 분 이 방법을 실천하신 적이 있어요. 그분은 매일 아침 물을 마시기 전에 5분 정도 명상을 하시면서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중얼거리신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물을 마시면 그 물이 더 상쾌하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처럼 감사와 명상을 수분 루틴에 더하면 단순한 습관이 아닌 마음과 몸이 함께 건강해지는 과정이 됩니다. 이 방법을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감사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시기 전에 작은 노트에 오늘 감사한 3가지를 적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제의 산책이 즐거웠어요. 가족의 연락이 왔어요. 아침 햇살이 따뜻해요처럼요. 이 과정을 하면서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이 채워지는 동시에 마음이 안정되죠. 왜 이게 70세 이상 분들에게 특히 좋을까요? 나이 들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쉽게 올라가서 수분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감사하는 습관은 이 호르몬을 줄여주고 수분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실천 팁으로는 침대 옆에 노트와 펜, 그리고 물컵을 함께 두세요. 눈 뜨자마자 감사 목록을 적고 그 다음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1-2분 정도로 간단하게 시작하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하루 종일 수분을 의식적으로 마시는데 도움이 돼요. 명상 부분도 함께 더해보죠. 명상은 수분 루틴의 일부로 물을 마시면서 깊게 숨을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물 한 모금을 마신 후에 눈을 감고 3분 정도 호흡을 조절하는 거예요. 숨을 들이마시며 수분이 몸에 퍼지는 걸 느껴요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 명상은 몸의 이완을 돕고 수분이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게 합니다. 제가 한번 시도해 본 적이 있는데 아침에 물을 마시면서 명상을 하니 평소보다 피로가 덜 쌓였어요. 70세 이상 분들은 호흡이 짧아질 수 있어서
이 명상이 폐 기능을 강화하고 수분 손실을 방지해줍니다. 실천 팁으로는 앱을 이용하세요. 요즘 스마트폰 앱에 간단한 명상 가이드가 많아요. 예를 들어 인사이트 팀에 같은 앱에서 수분 명상 키워드로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매일 저녁 수면 전에 물을 마시면서 이 앱의 가이드를 따라하면 다음 날 아침에 더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어요. 이 감사와 명상 루틴을 6가지 방법에 더하면 여러분의 일상이 정말 풍요로워질 거예요. 예를 들어 아침에 물 마시기 첫째 방법과 결합하면 감사 목록을 적으면서 시작하는 아침이 됩니다. 또 산책 중 수분 보충 5째 방법 때 명상을 더하면 걸으면서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이처럼 각 방법의 감사와 명상을 녹여 넣으면 수분 섭취가 더 지속적이고 즐거워집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매주 한 번씩 이 루틴을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말에 이번 주 수분 섭취와 감사 루틴을 어떻게 했나를 적어보세요. 이 기록이 동기를 부여해 줄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걸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나이 들면서 수분 섭취를 위한 기본 원칙을 다시 강조해 볼게요. 70세 이상 분들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의 수분을 목표로 하되 개인 체질에 맞게 조정하세요. 만약 약을 드시는 분들이면 의사와 상의해서 수분 섭취량을 결정하는 게 좋고요. 예를 들어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많은 물을 마시는 걸 피하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걸 우선으로 하세요. 또 계절에 따라 변화를 주세요. 여름에는 더 자주 마시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대체하면 몸이 덜 부담을 느껴요.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겨울에 생강을 넣은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수분을 챙기신다고 해요. 이게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강화해 줍니다.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분 섭취와 영양의 상관관계를 이야기해 볼게요. 수분은 단독으로 작용하지 않고 음식과 함께할 때 더 효과적이에요. 예를 들어 3번째 방법에서 말씀드린 수분 리치 음식을 먹을 때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선택하세요. 오렌지나 키위처럼요. 이 음식들은 수분뿐만 아니라 항산화 작용으로 피로를 줄여줍니다. 특히 70세 이상 분들은 영양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서 수분과 영양을 함께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팁으로는 매일 한 끼의 수분 리치 음식을 2가지 이상 포함하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넷째 방법에서 스무디를 만들 때 스피낙이나 케일을 추가하면 영양이 더 풍부해져요. 이 스무디를 마시면서 감사 루틴을 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충전되는 거예요. 또 수분 섭취의 장기적인 효과를 생각해 보세요. 몇 주 실천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어요. 제가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70세 이상 분들이 규칙적으로 수분을 챙기면 피로 감소 효과가 40% 이상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매일 산책 5째 방법 중물을 마시면서 명상을 하니 걸음이 더 가벼워지고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실천하세요. 자녀나 손주들과 함께 수분 루틴을 공유하면 서로 격려받을 수 있어요.
오늘 물 맛있냐니 어땠어? 처럼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고 수분 습관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제 잠시 휴식과 관련된 팁을 더해보죠. 나이 들면서 휴식이 중요하니 수분 섭취를 휴식 시간과 연결하세요. 예를 들어 오후에 물을 마실 때 둘째 방법 5분 정도 눈을 감고 쉬는 거예요. 이 시간을 명상으로 활용하면 스트레스가 줄고 수분이 더 잘 흡수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수분 휴식 시간을 일정으로 잡는 거예요. 아침 10시와 오후 3시에 알람을 설정하고 물을 마시면서 감사한 점을 생각하세요. 이 작은 휴식이 하루의 피로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전 루틴 6째 방법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감사 일기를 쓰면서 마무리하세요. 예를 들어 물 한 잔을 마신 후에 오늘 감사한 일, 수분을 잘 챙겼어요 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다음날의 동기를 부여해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팁을 실천하다 보면 70세 이상의 삶이 더 활기차고 건강해질 거예요. 수분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삶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6가지 수분 섭취법과 추가 팁을 통해 매일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 거예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며 항상 활력을 잃지 마세요. 고마워요, 여러분.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